대장동 버스를 하시는 최인식 선생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대장동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대장동 버스를 하시면서 지난 대선 때 전국을 누볐고 또 대장동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사건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어요. 처음에 아킬레스건은 곽상도 의원이었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은 성대를 나왔고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성대 출신으로 주로 이렇게 그렇죠. 구성을 해서 이제 자기 이렇게 방어막을 쳤는데 곽상도가 걸리는 바람에 한때 이재명은 뭐 윤석열 게이트라고 세게 몰고 가다가 요즘은 동력이 빠졌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김만배가 보호막으로 친 50억 클럽 네. 쪽이라 그러죠. 그쪽을 보게 되면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하나 딱 눈에 띄는 게 박근혜 전 정부를 수사하고 박근혜 탄핵으로 갔던 특검 책임자 박모 씨 이야기가 네. 나오고 그분의 딸이 이 화천대유인가요? 거기 네. 직원으로 있었죠. 예, 미분양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나중에 수익이야. 분양 하나를 수익계약으로 하나 대장동 아파트 30몇 평짜리 받았죠. 네. 근데 그 딸에 대해서는 퇴직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돈이 50억까지 안 간 걸로 일단은 보이는데 자, 그 특검을 했던 그 따님의 아버지가 문제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좀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 그렇죠. 국정농단 특검 때 특검을 했고 특검의 파견 검사가 네. 윤석열 지금 네.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그 특검 문제를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가 특별히 커넥션이 그러니까 되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물론 이제 이재명이 계속해서 국힘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다, 대선 공간에 계속 떠들져서 그 근거가 바로 박특검 관련돼 있고 곽상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50억 클럽의 현직에 있던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최재경 이름 나왔었죠. 그래서 50억 클럽이 모두 다 관료이거나 그 검찰 총장 김수남 총장 최재경 뭐 등등이 모두 다 있고 김만배의 뒷배는 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 갈 때까지 그리고 김만배도 최후까지 마지막 백으로 삼고 있는 게 박특검이다. 그래서 지금 김만배가 남욱 관련 재판 쭉 와서 하는 거 보면 뭔가 버티고 있는 게 이게 무언의 사인이죠. 그러면 이거 보는 자들 너희 있지, 너희도 골로 가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김만배가 진짜 저거. 그리고 우리말에 50억을 받기로 했으면 받았던 안 받았던 그 범죄는 끝난 겁니다. 범법인 겁니다. 왜 수사를 하다 맙니까?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뭔가 캥기는 거 아니야? 왜 박특검한테 가서는 이렇게 꼬리가 수사가 내려져 버리지? 저희가 정치인들한테 듣기로는 박특검 부분도 수사를 한다. 전혀 대통령의 부담감을 안 느낀다. 법대로 하라라고 난 듣고 있는데. 그런데 수사한 결과를 우린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은 없죠. 자, 수산업자한테 250만 원 포르쉐 빌렸던 거 이건 장난하는 겁니까? 국민 바보로 보는 겁니까? 이게 수사입니까? 50억. 자, 50억 클럽을 떠나서 박특검은 어디에 있냐? 이 대장동 이 사업이 남욱이는 그 당시에 남욱이가 낀 건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의 이 회장 원래 하던 이강길 씨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서 변호를 맡았다가 이강길이 부산저축은행 뒤집어질 때 망나니까 남욱이가 그걸 가지고 박영수한테 온 겁니다. 그때부터 개입된 거예요. 박공공. 그냥 기자님은 팩트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시민운동의 연장이라고 보니까 자, 박특검이 처음에 남욱이한테 종잣돈 20억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분양업자 100억도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분양권에도 개입하잖아요. 50억 클럽은 끔값에 해당하는 그냥 정기권이었고 그냥 티켓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고 모든 이 사업의 중심에는 박특검을 뛰어넘어서 하면 이 수사는 믿지 않습니다. 자, 그 박특검을 끌어들인 게 남욱입니까? 김만배입니까? 남욱이죠.
김만배는 원래 성남시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무기가 물고 하던 사업을 너희는 이쪽에서 신용이 없어서 안 되니 내가 유동기도 움직이고 성남시장을 움직일 수 있으냐 하면서 김만배가 꽤 차버린 거죠. 그러면 그 특검이 그분이 아직 드러난 혐의는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는 거 외에는 아직은 없죠. 그 외에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를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지. 자, 20억을 자기 모 씨한테 친척한테 갖다가 오케이. 100억을 가져갔는데 그 100억을 어떻게 나눠 먹었는지, 그리고 분양권이 그때 그 밑에서 분양권도 몇천억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수사했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다 쑥 들어갔죠. 그러면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그럼 그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 때문이라는, 그게 이제 약점이고 저쪽에는 약점으로 잡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수사가 뭐 디테일한 수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박특검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그 밑에 함께 있는 그런 특수 관계에 있고, 또 사적으로도 굉장히 이거 뭐 다 소문 나 있는 겁니다. 친하다고 굉장히 친하다. 그래서 거기는 피하다 보니까 수사를 이렇게 뭉그적거렸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 약점을 알으니까 내가 갈 때 되면 이것도 물겠다는 자세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 이제 방탄국회가 이상민 해임을 이제 건의했잖아요. 그거 하는 그렇죠. 목적은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한 건데, 이재명을 이제 체포하려고 동의안 내게 되면은 국회가 반대하겠죠. 160명 반대하고 뭐가 시끄러지면서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박특검 카드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 이상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제 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한번 드러난 거는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못 막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불붙기 시작하면 나갈 텐데, 진짜 박특검하고 윤 대통령하고 뭐 결정적인 약점이 있나요? 없죠.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뭐 집 관계를 김만배 누나가 사줬다. 그거잖아요. 보도 나왔어. 그 무슨 김만배 누나가 그 집을 샀다는 것은 그때 나왔고, 그 후에 뭐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그 후에는 없었어요. 예, 없는 거죠, 그건. 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 검찰에서 물론 뭐 공공수사부나 반대부가 수사가 들어가지만 양이 많아서 아직 본질은 아니니까 지금 대장동 돈 움직여 하니까 하는데,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해야죠. 안 들어가면 계속 이재명은 이걸 약점을 찾는 저는 거니까. 우리 공직자 중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박특검처럼 지저분하게 산 공직자는 나 본 적 없습니다.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니, 더 나쁜 사람도 있었을 아니, 더 나쁜 사람,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추접하게 산, 아니, 검찰총장이나 검찰들이 이렇게 추접하게 산 사람들이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또 모르는 거니까. 하여간 박특검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이재명은 끝까지 빽빽거릴 거란 말이에요. 이 수사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꺼내고 뭐고 하는 거는 변죽을 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되지도 않을 거고 제가 봐도. 이 수사를 국민들은 박특검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구속시킨 거가 그건 네. 참 무리수죠, 법적으로는. 네. 너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능하지 않았다고 보는 기자인데도, 야, 저건 저렇게 되냐? 저러면. 아니, 그 수사 50억 그러고 50억을 받은 자, 50억을 챙긴 사람도 있고, 곽상도처럼 아들을 통해서 챙긴 사람도 있고, 못 챙기고 받기로 약속만 하고 클럽으로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행이 구체적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머니투데이 홍 회장. 홍 회장도 50억 갔었습니다. 지금 빌린 거라고 주장. 그런데 빌리고 다시 돌려주었고, 이자만 자기는 소득을 본 거니까 그걸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어요. 이건 경찰에서 조사한 거거든. 경찰에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송치를 했어요. 성남 경찰인가요? 저기 경기 남부에서 했어요. 남부 수사 좀 하는데 그러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의 수사가 이렇게 되나? 윤석열 대통령을 이 시대에 정치 경험 없는 분을 이 시대가 선택했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믿는 거, 오직 도적놈 잡는 거는 윤석열이 확실하게 해결해 줄 거라고 우리 국민은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준 거죠. 좌파자. 그래서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 수사가 누구는 피해가고 누구는 방망이를 다 칼을 크기가 다른 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실망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박특검에 대한 수사는요, 어떤 수사보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재명 수사와 이재명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 검찰 고위직을 다 지낸 분들 아닙니까? 50억 클럽의 다수가 검찰총장, 대통령, 민정수석, 검사장. 특검, 그래도 적폐 정부를 특검했다는 특검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지저분하게 몸을 그거 보면 김만배가 참 이리저리 그물을 잘 쳐요. 잘 물은 거죠. 김만배는 아는데 그것도. 지금 김만배의 입이, 김만배가 어떻게 사실을 이실직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문제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걸 보고 근데 있는 거기에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박특검하고 이쪽에 있는, 아니 역대 검찰총장 한 사람들은 더 수사를 철저히 받아야죠. 거기 가서 수사 안 됐잖아요. 50억 클럽 하다 쓸모없이 그냥.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친문 성향을 강하게 보인 검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 검사들이 지휘부에 있을 때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있었던 그 뭐 경희대 후배 검사장 했던 그쵸. 분, 또 누구 등등 있는데 이성윤, 그 이정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나요? 이건 다른 건으로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를 이렇게 깔아뭉갠 수사, 이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죠. 그리고 검찰이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뭔가 하면은 자기 선배들을 치느냐 못 치느냐가 하나의 정리의 제가 키포인트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질문을 그래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라 안 치라가 아니에요. 죄 없는 걸 쳐서는 안 되죠. 오케이. 검찰이 정말 살아있는 검찰이 공명정대한 검찰이라는 것을, 이 검수안박에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사권이 박탈될 때 온 국민이 나서서 검수안박을 막아줄 때는 왜 막아줬습니까? 이번에 검찰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직 선배들이고 이런 검사장들 뭐 수사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까지를 선택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정말 도적놈들은 발본색원 해달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쨌든 이 좌파들은 보게 되니까 이태원 가지고 물건 늘어지려고 이상민 자꾸 해임시키는 것도 이상민이 해임되면은 이태원을 덮어씌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박특검 문제 갖고 분명히 윤 대통령 또 잡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얘네들은 지금 치밀한 계획,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국회 전략, 169석의 개떼들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최대, 그거에 능통한 그 연구만 한, 그 정치만 한 자들이 저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재서 모든 카드를 다 던지면서 이재명 방어를 나설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머저리 같은 국힘 저런 실력 가지고는 도저히 단정 짓지 마십시오. 머저리 같다. 머저리 같은. 알겠습니다. 좀 뭐 화끈하게 이 저 대장동 게이트에서 뭐를 갖고 이재명과 김만배가 흔들 수 있는가를 미리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감은 잡으셨을 거고요.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면서 저도 이 정치를 큰 판에서 보셔야 됩니다. 대관 소찰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풀리면은 이렇게 하나씩 좌파 척결, 부정부패 척결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결국은 이재명이 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이가 끝으로 믿고 있는 거는요, 정진상이 김용은 입 다물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네들의 고백으로 되진 않아요. 나머지는 이제 돈의 흐름을 밝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김만배가 이실직고를 해야 돼. 김만배는 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에는 내가 맷집을 견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만배는 생쇼를 했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자동차 타고 뛰다가 오토바이 타고 야 이렇게 머리를 돌리는 친구인데 그 머릿속에 몇 가지 생각이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이재명도 거기에 얽혀 있어요. 김만배가 최종적으로 김만배가 확인하지 않는 한 이거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회를 볼 수가 있다. 구전력이라는 게 그게 지금 저 민주당에서 송영길 얘기하는 거랑 딱 보이더만. 그건데 여기서
박특검 문제가 뚝이 무너지면 김만배가 무너지거든. 그렇죠. 근데 박특검을 통해서 어떤 경우도 박특검의 이 뚝은 전직 검찰총장들과 50억 클럽의 뚝이 무너지지 않는 한 김만배가 이실직고 할 리가 없죠.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최익 선생님 네. 모시고 대장동 네. 버스 주인공답게 예, 뭐가 지금 미진한지 네. 딱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